오늘은 축구 선수가 피지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축구 선수들의 몸을 보면 보디빌더들처럼 큰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말랐어요. 그리고 부딪혀보면 신기하게 밀리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돼요. 말랐으면서 밀리지 않고 빠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은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 아닌 축구를 잘하기 위한 근육을 만드는 거죠. 저도 축구 선수를 꿈꿨을 때 그런 몸을 갖고 싶었어요. 빠르면서 강하고 말랐지만 밀리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싶었는데 힘이 없다고 느끼니까 근육을 키우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느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 선수로서 완벽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몸은 되지 않았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피지컬 레슨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육을 키우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본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제 피지컬 센터를 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야 될 것만 같아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이제 왜 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런 몸을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가 가니까 거기 가야 될 것만 같아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가서 무거운 걸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손흥민 선수가 어떤 타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가볍게 자기는 많이 한다. 헬스를 자기는 안 한다고? 네, 헬스를 많이 안 한다든지, 혹은 맨몸 운동, 그리고 코어가 가장 중요하고, 엉덩이, 고관절 운동, 그리고 밸런스,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이런 세계적인 프로팀 훈련 영상이 올라오는데, 유튜브에 그런 걸 찾아보면 항상 기능성 운동을 하고 훈련장에 나갑니다. 코어 운동이라든지 밸런스 운동, 그리고 가벼운 무게로 파워풀한 운동을 하고 이제 운동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무거운 걸 막 크게 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힘을 쓰는지가 중요한 거죠. 엉덩이에서부터 코어, 그리고 밸런스, 이렇게 딱 잡혀져 있어가지고 천천히 막 무겁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서 코어로 전달되고 발로 전달되고, 이렇게 한 번에 힘들이 빠르게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엉덩이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코어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발로 나가고, 이러면서 그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이런 신체적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해주는 게 힘을 더 빨리 쓸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랬었어요. 반대로 갔던 거죠.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고, 코어는 사실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시켰을 때만 했었고, 그리고 밸런스는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나요?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축구 자체가 외발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했던 건 사실 리프팅을 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한 거죠. 그냥 헬스부터 하면? 그렇죠. 바로 저는 맨몸 스쿼트를 하거나 버티는 운동, 이렇게 등에 벽에 기대서 90도 자세로 버티는 자세, 이런 것들을 기초 근력을 거의 쌓지 않고 바로 10kg, 10kg, 20kg, 20kg 들어본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런 전문적인 피지컬 센터를 가진 못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갔던 거죠. 기초 근력 운동을 생각하지 않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이런 근력들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힘이 부족해서 갑자기 근력을 막 순간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무게를 친다든지 단기간에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몸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몸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든 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몸이 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쉴 때도 내 에너지를 또 그 몸이 커진 만큼 휴식을 위해서 더 많이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잘 때도 몸에서는 에너지를 더 몸이 커진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대학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은 늘리고 싶었고, 그러면서 훈련 탕수는 2탕, 3탕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큰 몸으로 탕수를 늘려가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도 가고, 그 훈련 양을 유지하려고 하면 몸이 커진 만큼 많이 먹어야 되다 보니까 괜히 또 안 좋은 것들, 인스턴트나 컵라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그러면서 본 훈련 때는 또 막상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또 생각해보면, 아무리 무게를 치려고 해도 사실 순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몸이 엄청나게 커지진 않으나 민첩성과 순발력이 느려지고,
그리고 볼 다룰 때 느낌도 투박해져요. 요즘 피지컬 센터나 전문적인 곳들을 가면 무겁게 전혀 하지 않고 파워풀하게 훈련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또 해봤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는 엄청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쌓아 올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중학교 3학년인데 피지컬 센터를 뭐 잠깐 하루 갔다가 뭐 1, 2주 가고 3, 4주 가고 한두 달 갔다고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축구를 시작하고 뭐 10살, 12살부터 뭐 코어 운동이라든지 밸런스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만들어서 이제 축구선수로 몸이 완성이 되는 거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말랐지만 강하고 빠른 몸. 얇게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된다.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사실 네. 피지컬 센터를 다니는 거는 네. 비용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 부담이 네. 되다 보니까 네. 어렸을 때는 조금 코어나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밸런스 운동들을 그쵸.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운동 나가기 전에 계속 해줘야 된다. 기초 근력적인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뭐 10kg를 꽂고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얇게 쌓아서 22살 때 완성이 돼야 이제 밀리지 않는다. 중앙 수비나 뭐 이제 포워드나 이런 선수들은 헬스를 하더라도 경기장에서 그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좀 윙어나 네. 이제 뭐 공격형 미드필드 이런 선수들은 헬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안 좋지 않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포지션상 조금 더 몸이 조금 더 불어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상 뭐 몸을 또 불려야 하는 유형의 선수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선수도 기초적인 것들을 어렸을 때 조금 더 해서 이제 내가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에 이제 나 조금 더 벌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그 느낌을 가져가야 되지. 어렸을 때부터 뭐 안 좋은 습관들이 쌓였는데 어느 순간 축구선수 몸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주의하자라는 게 오늘 이제 영상의 포인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6개월, 3개월, 1년 안에 나 엄청나게 몸이 좋아지게 할 거야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벌크업에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엄청난 전문가가 같이 붙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는 거 그리고 훈련량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서 벌크업에 성공한 거지 그냥 섣불리 잘 모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벌크업을 시도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신중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마르고 포리오리하고 약한 몸 이런 몸들이 저는 잠재력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몸들을 저는 옛날에 싫어했어요. 저도 그런 몸이었고 싫어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찰 때 더 부드럽고 오래 뛸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조금 더 만들면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몸들도 단기간에 막 3개월, 6개월 안에 뭐 어디 가가지고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관점으로 멀리 보면서 가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엄청난 큰 무게로 분명히 운동을 하지 않을 건데 그랬을 때에 집에서나 운동장에 혼자 나가서 자세를 충분히 배워서 또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을 쌓아가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을 항상 다루면서 부드럽게 하고 뻣뻣해지지 않고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손흥정 감독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막 성공에 집중하지 말고 성장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무를 심고 기르는 농부의 마음으로 멀리 보고 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멀리 보고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훈련 잠깐 해보고 요즘 그러잖아요. 뭐 레슨도 많아지고 피지컬 센터도 정말 많아지는 잠깐 훈련하면서 빠르게 기대를 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빠르게 결과를 내는 훈련을 어쩌면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드리블의 기본은 매발 드리블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매발 드리블을 배우지 않고 바로 바디 페인팅을 배우는 거죠. 리프팅을 500개도 차지도 못하는데 슈팅을 배우고 싶은 거죠. 계속 그 옆 사람은 매발 드리블을 다 배우고 바디 페인팅을 배우는 건데 조금 더 그 다음 것들을 이제 건너뛰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멀리 보면서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